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마이너스 3.9% 시총이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2.5%, 이더리움은 더 내려갔습니다. 5.8%, 칼다노 에이다 7.3%, XRP 3.5%가 하락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켓 와치를 보면 다우가 880포인트 2.73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S&P 500 2.91%, 나스닥 3.5%. 나스닥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술주 많이 포함됐죠. 금은 2,000불은 안 되지만 올라갔고 오일 120달러 또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오일은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170에서 17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일이 200 정도 된다면 전 세계의 10개에서 15개국 빼고는 모두 붕괴되는 현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비트코인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상승하지 못한 채 떨어진 상태에서 피보나치 링을 만났는데 여기서 고비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떨어지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에 빠진 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많이 안 빠졌다.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지만 알트코인은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8.3%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8.6%죠. 작년만 해도 미국에서 2%만 나와도 전쟁을 해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봤습니다. 2.5%를 입에 담을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5월의 소비자 물가는 8.3%를 예상했지만 8.6%가 나왔으니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지난달에도 8.3%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예상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수치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 FOMC에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8.3%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은 조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8.3% 이렇게 높게 나왔으면 다른 나라는 얼마나 높게 나왔을까? 그러면 며칠 뒤에 FOMC에서 맞는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까요? 아니면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까요? 그것은 파월이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미국 다우존스가 880 포인트 빠지면서 오늘은 미국 금요일 저녁 밤입니다. 별로 즐겁지 않은 주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CME를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날 종가가 월요일 날 시가랑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말을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종가가 월요일 시가보다 높을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도 그에 커플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날이 더 중요하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우가 지금 비트코인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한 후에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항복을 경험했으며 다른 조건인 축척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항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커피출레이션이라고 한 것은 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 즉 지금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하락까지 왔는데 지금 팔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캐피출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항복, 서렌더, 즉
일국의 군대가 군함이 이렇게 쭉 호위 싸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이거를 항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캐피출레이션을 항복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더 이상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자포자기한 상태. 윌리우는 비트코인이 그리고 코인 시장이 이미 항복을 경험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조건인 그 후 한쪽에서는 팔지만 한쪽에서는 사고 있죠.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사야 한다. 축척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지면요, 더 축척하는 사람이 있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죠. 항복과 축척은 단계별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테라 사건이 터진 이후 비트코인의 항복 사건이라고 하죠. 2018년 12월 비트코인 바닥 때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겪었던 매집 단계가 프랙탈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조금 있으면은 매집 단계가 일어날 수 있다. 매집 단계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겠죠. 루나의 덤프는 2018년 후반 충분한 패닉셀 흐름을 확실히 만들었다. 가격 움직임이 축척을 의미하는 초기 징후가 2019년 1분기에 나타난 거죠. 앞으로 오는 게 2019년 1분기랑 비슷한 프랙탈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우는 지난번과 지금과 다른 누락된 요소를 한번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에서 바닥을 쳤을 때 손실이 입은 비트코인 비율이 이전 바닥 기간 동안 낮다는 건데 1, 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2. 근데 여기는 1만 나타나고 2가 아직 안 나왔죠. 2가 항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데 다 팔고 있는 거죠. 지금도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데 팔고 있다. 누군가는 살 것이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거래량 스파크가 나오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닥에서 공급의 60%가 이루어졌지만 47%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누락된 요소는 있지만 꼭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번에 항복 이벤트 동안에 손실나 판매되는 비트코인 수가 급증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베어마켓 끝자락에는 축척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락이 되죠. 1번과 2번 큰 스파크가 발생하는 걸 보였지만 지금까지는 큰 스파크가 누락됐다는 것이죠. 큰 스파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 현재 시장 구조가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프랙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도입됐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랑 다른 점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코인을 판매하거나 온체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코인을 US 달러로 해지하는 성숙한 선물 시장으로 인해서 이때랑 지금은 틀리다.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기관의 채택, 아답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끝으로 이것을 첨부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언젠가 세계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준비 통화로 글로벌 근본이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매우 국가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본 것이며 하나의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다는 것이죠. 이번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비트코인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글로벌 근본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시도한 사람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또 반대의 견해로 여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새로운 글로벌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브라이언은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금과 같은 상품을 지원 중단하면 명목 화폐의 수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이 상실될 가능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목 화폐가 역사적으로 금과 같은 단단한 상품과 연결되어 시작은 되지만 역사상 이러한 법정 화폐는
지금 현재 모두 수천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밑에는 단단한 상품과의 고정을 깨고 결국 부풀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금과 같이 한계가 돼야 되는데 법정화폐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를 제치고 근본이제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XRP와 시나리오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